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 서비스 조재영 코디입니다. 오늘 온라인 계약이 중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1, 2학년이 진행이 됐고요. EBS 온라인 클래스가 사실은 접속이 안 돼서 이 영상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어저께, 즉 4월 15일 날 밤에 촬영을 했고요. 이 영상을 촬영하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 영상이 유튜브로 공개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촬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접속이 안 됐을 경우에 아마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좀 패닉에 빠지시겠죠. 계약은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고 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왜 EBS에 문제가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EBS 입장 아니 그냥 IT 전문가 입장에서 좀 시스템이 어렵다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IT 프로젝트 PM을 한 15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회사의 프로젝트를 오픈을 했었습니다. 늘 오픈 전에는 긴장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장애에 대해서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곤 하는데요.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IT 프로젝트도 오픈하고 제대로 돌아가는 시스템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 과거에도 보시면은 은행들 뭐 차세대 시스템 이런 거 오픈하더라도 은행조차도 잘 동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었죠. 하지만은 그렇듯 회사에서도 시스템 오픈을 하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한 달 정도는 안정화도 해야 되고 최적화도 해야 되고 또 오류도 수정하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합니다. 물론 뭐 테스트도 충분히 하고 뭐 시스템 테스트, 부하 테스트를 했더라도 그런 장애는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온라인 클래스를 오픈을 했을 때 사실은 뭐 잘 될 거보다는 안 되는 거에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시스템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아마존 정도의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엄청난 시스템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은 뭐 옛날에 뭐 카페 시스템이나 뭐 이런 시스템들 오픈할 때는 동시 접속자 수를 5% 정도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이 들어오면은 5명만 100명이 회원 가입을 하더라도 5명만 뭐 이용을 한다는 얘기죠.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헬스클럽에 회원이 100명이라고 해서 트레드밀 즉 러닝머신을 100대를 준비하지는 않죠. 아무리 뭐 그 퇴근 이후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100명의 회원 정도면 맥시멈 한 5대 정도만 구비를 하면 될 것이고요. 뭐 조금 뭐 5대를 이용 못하면 줄 서서 뭐 이 정도 이용을 하더라도 되고 또 다른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 온라인 클래스는 성격상 100명의 회원이 모두 다 100명의 트레드밀을 뛰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은 시스템적으로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뭐 연말에 뭐 소득정산 이런 거 할 때도 접속을 하면 바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뭐 대기번호도 부여받고 뭐 이렇게 하듯이 사실 시스템들 오픈할 때는 많은 장애도 생기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안 되는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했고요. 그 3가지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는 뭐 예전에 IT 프로젝트 PM을 할 때 문제가 생기고 장애가 생겨서 뭐 시스템 접속이 안 되면은 임원진들 앞에서 왜 접속이 안 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약간은 좀 그런 자리 같은 느낌이 약간은 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시스템, IT 시스템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학습용 데이터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이렇게 생겨서 우리 엑셀처럼 돼서 뭐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는 격자 형태로 되어 있는 자료들이 될 것입니다. 뭐 출석 자료 아니면은 학습 자료 이런 거를 우리가 정형 데이터라고 호칭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올리거나 아니면 EBS에서
만든 동영상 콘텐츠들은 우리가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비정형 데이터. 여기는 주로 이제 뭐 MP4 파일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EBS에서 제공하는 파일은 일단 데이터는 이렇게 두 가지 정형 데이터랑 비정형 데이터가 있고요. 비정형 데이터는 사실 요번에 CDN, 그러니까 그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이라는 것을 아마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사실 EBS 사정을 전혀 모르고요. 저는 뉴스나 아니면 그냥 이 상황에 대해서 것들을 종합해서 저의 그 기존의 IT 경험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 의견이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참고를 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형이랑 비정형 데이터가 있고요. 아마 이 비정형 데이터, 뭐 여러 선생님들이 올린 데이터나 아니면 EB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은 EBS 서버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것은 이미 CDN을 통해서 많은 여러 번 근처에 있는 서버들,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 이미 다 딜리버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CDN에 있는 MP4 파일은 광 케이블이나 이런 걸로 해서 보시기 때문에 이거를 접속이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정형 데이터를 통해서 접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데이터를 통하지 못하면은 이용하지 못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은 모두 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데이터, 뭐 크게는 레파지토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제 우리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이용을 하려면은 이것을 바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쪽 단에 애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하는 단을 통하게 되는 거죠. 우리 보통 뭐 서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이쪽 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단에 현재 지금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아마 뭐 이렇게 2대, 3대 정도 있었다고 하면은 제가 예상컨대 이 숫자가 아마 10배, 20배는 많아졌을 겁니다. 그 얘기는 서버가 그만큼 많이 동시에 투입이 돼서 지금 이제 여러분이 있는 이 상태 환경에서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공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요게 급하게 많이 했을 것 같고 제가 그 서브 도메인을 약간 분석을 해보니 그 지역별로 아니면 뭐 해서 서버대로 구축을 했습니다. 마치 좀 오래된 얘기지만 20년 전에 우리가 그 주식 열풍이 불었을 때 그때 이제 한 증권사는 고객이 1000명이 늘면 서버를 한 대씩 구입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뭐 부장 정도 되는 분이 전화를 걸어서 마치 짜장면 배달하듯이 뭐 서버 한 대 주문이요 그러면 또 서버 한 대 갖다 놓고 또 1000명이 증가를 하면 또 서버 하나 증가를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이 앞단은 많이 준비를 했을 겁니다. 또한 이 CDN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쪽 단은 안정적일 건데 문제는 첫 번째로 이 데이터베이스 쪽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쪽은 우리가 사용자를 계속 이렇게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들어오는 사용자는 1번에서 뭐 5번까지 서버를 이용한다. 그리고 뭐 경기도는 6번에서 뭐 7번 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쪽 데이터베이스, 이쪽 이 정형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는 사실은 우리가 뭐 아주 유명한 뭐 오라클이나 이런 거를 많이 쓰시는데 이쪽은 서버를 더 늘리더라도 사실 한계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550만 명 이게 이런 접촉자 수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우리 인터넷 서비스 하면 뭐 5% 동시 접속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550만이 그냥 순식간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쪽 서버들이 많이 증가를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에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러면 이제 어떤 분 생각을 하시겠죠. 데이터베이스도 여러 대 두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은 데이터의 정합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이렇게 여러 대 둘 수가 없습니다. 뭐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이쪽을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뭐 메모리 DB나 아니면 캐시 형태로 우리가 IT 아키텍처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 뭐 근본적인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시스템 아키텍처를 변경하는 거는 뭐 불가능할 것 같고요. 현재 아마 서버를 더 증설을 했을 것 같지만은 이쪽에 이제 문제가 하나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이쪽 첫 번째 이 데이터베이스 쪽에 전체적으로 장애가 발생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IT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쪽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시던 이런 시스템도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뭐 네이버나 구글의 시스템처럼 아주 최적화된 시스템이 아닐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초급, 중급, 뭐 고급 이런 개발자를 소싱을 해가지고 뭐 어떤 기간 내에 프로젝트 성격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류의 그 시스템 개발은 그렇게 많은 그 자원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었던 데에도 사실은 뭐 애플리케이션 단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잘못 돌아가는 게 아니고 최고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뭐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쪽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경우에 이쪽이 SSO 단으로 지금 접속이 되고 있는데 SSO는 장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또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리소스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쪽 애플리케이션의 최적화가 어려웠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이런 고급 기능 SSO 같이 이런 기능에 있어도 아마 많은 사용자가 접속했을 때를 대비해서 사실은 충분한 테스트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하고 애플리케이션 문제 말고도 사실은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시스템 전체가 사실은 이렇게 어떤 한 곳의 기관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운영하기에는 너무 큰 시스템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아마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의 한계 때문에 이제 요즘에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AS 애플리케이션 서버라는 단을 각각 많이 도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 단이 증가를 하더라도 이렇게 각각의 OS나 환경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환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만약에 사용자가 몰리면은 스케일 아웃, 그러니까 규모를 늘리거나 아니면 스케일 인, 이렇게 규모를 줄이거나 이런 단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요.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이 적게 들어오면 적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거고 많이 들어오면 또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우리가 이 환경들이 제공이 되는 환경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온프라미스, 즉 어떤 설치를 하고 하는 거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쪽에 세 가지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시스템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가장 좋은 거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설계를 하고 개발을 했으면은 뭐 550만 명이 들어오든 뭐 1000만 명이 들어오든 버텨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뭐 몇만 명 단위의 애플리케이션을 갑자기 확장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좋은 제가 생각하기에 대안은 뭐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근데 뭐 지금 단에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어차피 교육부도 많이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EBS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어떻게 또 해결 방법이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뭐 그 전까지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잘 운영을 하시고 플랜 B를 이용해서 뭐 당분간은 어떻게 운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EBS나 교육부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이디어를 짜내고 머리를 짜내서 만든 최적의 시스템이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큰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게 제 생각인 거고요.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교육부나
아니면 EBS 함께 하시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아마 선생님이나 학교나 패닉 상태, 멘붕에 빠지시고 하실 텐데, 빠른 시일 안에 플랜 B를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 준비를 하시는 학교가 보다 학생들에게 더 많은 소통이나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선생님도 좀 힘드시겠지만 선생님 우리가 같이 지금 코로나를 이겨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EBS 온라인 클래스가 접속이 안 되는지, 그것은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